안녕하세요. 오늘은 그 아파트 분양권 전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. 이게 보통 집 사고 파는 거랑은 좀 다르다고들 하시는데 뭘 조심해야 하나 좀 막막하게 느끼셨을 수 있어요. 네, 안녕하세요. 맞아요. 뭐 용어도 생소하고 절차도 복잡해 보이고요. 근데 오늘 저희랑 같이 보시면 이 분양권 거래 핵심이 뭔지 또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 확실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이 분양권이라는 게 정확히 뭐죠? 네, 그 분양권이라는 건요, 다 지어진 집이 아니고요. 미래의 그 집에 이제 입주할 수 있는 권리, 이걸 사고 파는 거예요. 그래서 아직 등기부등본 같은 게 없죠. 아, 권리군요, 권리. 집 자체가 아니라. 그렇죠. 그래서 거래할 때 보면 매도인, 매수인 말고도요, 그 분양 사업을 하는 시행사, 또 중간에 중도금 대출해준 은행, 이런 관계자들이 더 끼게 됩니다. 이게 일반 매매랑 다른 가장 큰 부분이고, 그래서 좀 더 뭐랄까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는 이유죠. 아하, 그러니까 단순 물건 거래가 아니라 권리 거래고 확인해야 할 사람들도 더 많다 이 말씀이시네요. 그럼 이 거래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? 자료 보니까 대략 한 5단계 정도 되던데요. 맞습니다. 첫 단계가 이제 가계약인데요. 여기서 사실 가장 많이들 놓치시고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. 네, 어떤 거죠? 바로 매수인이 중도금 대출을 이어받을 수 있는지, 그러니까 대출 승계 가능 여부를요, 반드시 가계약하기 전에 은행에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. 아, 가계약 전에요? 보통 하고 나서 알아보지 않나요? 그러시면 안 돼요. 괜찮겠지 하고 덜컥 가계약금부터 보냈다가 나중에 승계 안 된다 그러면 그거 돌려받기 진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. 와, 첫 단초부터 정말 중요하네요. 그냥 서로 사겠다, 팔겠다 의사 확인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대출이 되는지를 꼭 체크해야 하는군요. 네, 필수입니다. 그럼 가계약 다음은요? 자, 두 번째는 정식으로 분양권 매매 계약을 하고요. 세 번째는 계약하고 30일 안에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. 네. 그리고 네 번째 단계가 이제 이 거래의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인데요. 중도금 대출 승계하고 명의 변경 절차예요. 아, 대출 넘겨받고 이름 바꾸는 거. 네, 이 두 개는 보통 잔금 치르는 날에 은행이랑 시행사, 그러니까 아파트 짓고 분양한 회사 있죠. 거기를 같이 가서 동시에 처리하게 돼요. 이때 매도인은 꼭 직접 가야 하고요. 아, 매도인은 반드시 가야 하는군요. 네,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제 매도인이 분양권 팔아서 남은 이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신고하는 겁니다. 허허, 듣고 보니까 단계마다 진짜 확인하고 챙길 게 많네요. 근데 자료에서도 보면 이 과정에서 또 예상 못한 문제들이 생긴다고 하던데 가장 흔한 실수는 역시 아까 말씀하신 그 대출 승계 확인 빼먹는 거, 그거일까요? 맞습니다. 그게 제일 빈번하고요. 또 하나 정말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. 뭐냐면 매도인이 진짜 그 분양권을 가진 사람이 맞나, 이거 확인하는 절차예요. 아, 하긴 등기가 없으니까. 그렇죠. 사기 위험이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냥 뭐 중개사분이 확인했겠지 이렇게 믿지 마시고 매수인이 직접 시행사에 전화를 걸어서 분양계약자 정보랑 지금 팔려는 사람 정보가 같은지 이걸 교차 확인, 이중 확인하는 게 사기 막는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. 와, 직접 확인이라 중개사 확인 외에 직접까지 정말 중요하겠네요. 그럼 계약서 자체를 쓸 때는 또 어떤 걸 좀 봐야 할까요? 특약사항을 잘 쓰라고 나오던데요? 네, 바로 그겁니다. 그게 일종의 안전벨트예요. 예를 들면 혹시라도 매도인의 뭐 청약 자격 같은 거에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계약이 깨질 경우에 책임은 누가 지고 손해는 어떻게 할 건지, 네네. 또는 은행에서 미리 확인은 했지만 뭐 마지막에 가서 대출 승계가 최종적으로 안 될 수도 있잖아요. 네네. 그럴 때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돌려받는다, 이런 조건을 딱 명시하는 거죠. 아, 그런 안전장치 조항들이군요. 네, 이런 특약이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양쪽 다 보호해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추가로 발코니 확장 같은 옵션들 있잖아요. 그런 거 제대로 넘어오는지, 혹시 뭐 중도금 연체된 건 없는지, 그리고 그 계약서에 세금 냈다는 증명인 수입인지가 제대로 붙어 있는지, 이런 것도 다 꼼꼼히 보셔야 해요. 야, 계약서 조항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네요. 가격 이야기할 때 보니까 뭐 피, 무피, 마피 이런 말도 쓰던데 이건 뭔가요? 간단히 좀. 네, 그건 이제 시장 분위기를 보여주는 용어인데요. 피는 프리미엄의 약재예요. 분양가에 웃돈, 그러니까 추가 금액이 붙었다는 뜻이고요. 아, 웃돈? 네, 무피는 피가 없다, 즉 분양가 그대로 거래된다는 거고, 마피는 마이너스 프리미엄, 분양가보다 오히려 싸게 나왔다는 의미입니다. 그렇군요. 피, 무피, 마피. 네,
시세는 뭐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 같은 데서 참고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또 세금 줄이려고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소위 다운 계약 가능성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 군데 중개업소에 직접 좀 물어보시면서 실제 거래되는 가격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게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. 아, 발품 팔아서 진짜 시세를 알아보는 게 중요하겠네요. 오늘 분양권 거래에 대해서 진짜 핵심 정보들을 많이 짚어주셨어요. 이게 일반 매매랑을 다른 권리 거래라는 점, 또 복잡한 절차 속에서 뭘 꼭 확인해야 하는지, 위험 줄이는 계약서 팁까지. 네, 한번 정리해보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매도인 신원 확인, 그리고 대출 승계 가능성, 이거 철저히 검증하고요. 계약서에 특약을 넣어서 안전망을 확보하는 거, 이게 핵심입니다. 네. 그리고 매도인 입장에서도요. 당장 팔 계획 없더라도 나중에 혹시 팔 걸 대비해서 중도금 대출을 미리 받아두는 게 거래를 좀 더 편하게 하거나 제값 받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오늘 짚어본 내용들 잘 기억해 두시면 이 분양권 거래가 뭐 그렇게 어렵거나 두렵게만 느껴지진 않을 겁니다. 그쵸? 네, 맞습니다. 자,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.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분양권이라는 권리가 앞으로 내 자산 가치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, 혹은 더 크게 봐서 부동산 시장 전체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질지,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. 다음에도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릴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